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오늘은 양철호 해설위원 그리고 이보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봅니다. 오늘 경기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IBK 기업은행과 마지막으로 시즌 5승에 도전하는 페퍼저축은행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오늘의 결과는 어땠을지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이한비, 박사랑, 박경현의 공격 그러나 동점 블로킹. 20대 20, 20점 대 한 점 승부로 돌입합니다. 박경현 길게 IBK 역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표승주. 자, 따라갔어요. 넘길 수 있습니다. 김하경 센터 오른쪽. 자, 정확히 와야 돼요. 네. 자, 뒤에서 넘어오는 쉽지 않은 볼인데요. 잘 달랬습니다. 붙었어요. 롱랠리 김수지. 자, 수비되고 있습니다. 박경현 짧게. 자, 넘겨야죠. 찬스 볼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최가은 커버됐습니다. 거기에요. 또 막힙니다. 길이 안 보였네요. 길이 안 보여요. 뺄 수 있는 각도가 없었고 뭐 예. 상대는 거기밖에 갈 곳이 없으니까 미리 가 있었고요. 예. 올라갑니다. 박경현 또 막혔어요. 연속 블로킹 득점. 21대 24. 짧게 왼쪽입니다. 박경현. 아웃입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판독을 하겠죠. 옆으로 지나갑니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25대 21. 올라갑니다. 김주향. 왼쪽에서 육서영인데요. 자, 수비됐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이한비 들어왔어요. 5대 0. 네. 김호철 감독의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예. 최정민 선수에게 말이죠. 자, 올라갑니다. 김주영의 공격. 블로킹. 넘겨야 돼요. 네, 넘어왔습니다. 김혜빈, 박사랑 빠르게 이한비 득점. 네. 팀 내 서브 1위 김수지입니다. 잘 받쳐 올라갑니다. 2단 넘기는 박사랑. 준비돼야 돼요. 네. 아, 박민지 선수가 신인급 선수지만 이 박사랑 선수는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잘했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오늘 원없이 공격하고 있는 문슬기 선수입니다. 가운데 김수지. 박경현 연타로 네. 득점합니다. 25대 10 페퍼저축은행이 2세트를 가져가면서 1대 1이 됐습니다. 지난 경기는 이제 아포짓에서 내내 공격을 했던 이민석입니다. 표승주, 이소라, 속공. 페퍼저축은행 박경현의 공격 블로킹입니다. 최정민. 네. 박사랑 속공 맞아요. 다시 한번 찬스볼. 오른쪽. 자, 양유경 선수의 공격이었고요. 때려야 돼요. 네. 마감해야죠. 페인트 연타. 김수지 네. 성공입니다. 이소라 센터. 오른쪽. 자, 양유경 득점이에요. 시즌 두 번째 득점. 기분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넘어서 득점. 점프에서. 그렇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양유경의 서브 길어요. 다이렉트 성공입니다. 3세트 마무리됩니다. IBK가 25대 12로 올라갑니다. 박경현의 공격. 네. 예. 자, 이미 자신의 한 시즌 최다 득점 경기를 하고 있는 박경현 선수입니다. 이한비 공격 성공이에요. 22대 15.
지금도 좋아요. 자, 붙었죠. 블로킹! 좋은 브로킹. 박사라. 네, 높이에서는 앞서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아엔킴 감독은 이제 내일 모레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네. 정리를 하고 네. 4월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인 에이미 씨고요. 가운데. 제자리 이한비. 산타나. 자, 산타나의 공격. 자, 한 점 더 갈까요? 블로킹! 산타나 연타. 빨리 줘야 돼요. 자, 마무리할 기회입니다. 이한비 네. 성공입니다. 4세트 25대 20. 누가 10점에 먼저 갈까요? 9대 9입니다. 짧은 서브. 가운데 우위 공격에 박경현 성공이에요. 네, 기습적인 우위 공격 좋습니다. 네. 가운데 산타나. 잘 파고듭니다. 10-10. 마지막 경기 5점 승부. 자, 막혔어요. 네트 플레이에서 IBK가 이기면서 역전. 두 번째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선수분의 건드렸는지를 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5번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독 결과 IBK 기업은행 5번에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5번에서로 확인됐습니다. 네. 11대 10 페퍼스가 리드를 지켰습니다. 조승주 성공이에요. 예.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승주.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끝낼까요? 5승 가나요? 갑니다! 페퍼저축은행 올 시즌 5번째 승리. 5승을 기록하면서 시즌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까지만 막내이고 네. 내년 시즌부터는 대등한 경기를 펼쳐야 되는 페퍼저축은행이 풀세트 승부 끝에 페퍼저축은행이 승리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박경현 선수가 26득점으로 인생 경기를 펼치며 승리를 이끌었고요. 주장 이한비 선수는 공수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맞선 IBK 기업은행 역시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있었지만 페퍼저축은행 상대 첫 패를 기록하네요. 시즌 5번째 승리와 함께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더불어 IBK 기업은행 상대로 올 시즌 첫 승까지 함께 거둘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 승리의 중심에 박경현 선수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는데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즌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또 국내 선수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 페퍼저축은행 오늘 승리하면서 올 시즌 5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네. 뭐 작년과 더불어 최하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국내 공격수들의 어떤 성장이 네. 반가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박경현 선수가 26득점으로 활약을 하면서 개인 최다 득점을 했고요. 네. 또 부상 중인 이고은 세타를 대신해서 들어온 박사랑 선수가 풀세트를 다 경험을 하면서 또 승리를 따내는 그 역할을 했죠. 네. 박사랑 선수는 드래프트 당시에 전체 1번으로 페퍼저축은행에 지명을 되면서 사실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렇죠. 들어오기 전부터 고등부 대회에서 무릎을 다치면서 큰 역할을 못 해줬었는데 박사랑 선수의 성장은 분명히 잠재력이 있어 보이고요. 네.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또 싶고요. 또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 이경수 대행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말 고생 많이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곧 이제 아엔킴 감독이 네. 부임을 해서 팀을 맡게 되지만 부상 선수들이 빨리 돌아와서 활약을 해준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승수를 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막내 구단으로서도 그렇지만 뭐 어려움도 있던 시즌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힘을 보여주면서 또 기분 좋게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이에 맞선 IBK 기업은행은 풀세트 접전으로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경기를 내주게 됐습니다. 아쉽게 패하면서 6위로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는데 사실 올 시즌 IBK 기업은행 역시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표승주 선수가 살림꾼도 하고 해결사 역할까지 해줬잖아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기존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도 많이 투입을 하고 네. 또 내년에 어떤 선수 구성 또 전술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김호철 감독의 의도가 있었던 경기였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오늘 표승주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나 나머지 선수들이 어떤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세트마다 결정력에서 기복을 보이면서 오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는데요. IBK 기업은행은 오늘 그 산타나 선수도 또 다른 선수와 또 교체를 했었고 또 표승주 선수도 또 선발로 뛰는 세트도 있었고 나중에 교체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지만은 아쉬운 게 범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손발이 맞지 않다 보니까 네. 오늘 선수들은 어떤 입장에서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내년을 대비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선수들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호철 감독도 오늘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면서 선수들의 어떤 장단점을 좀 더 많이 파악한 그런 경기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뭐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그 중에 또 표승주 선수의 시즌 전반적인 활약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시즌 최종전을 마무리했고요. 계속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 V 확인합니다. 페퍼저축은행 박경현 선수입니다. IBK 기업은행 김수지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로 여자부 최종 순위가 확정됐습니다. 6연패를 끊어낸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이 5승으로 창단 두 번째 시즌을 마감합니다. 승점 14점이고요. IBK 기업은행은 승점 1점 챙기며 48점, 5위 GS칼텍스와 같지만 15승 21패로 다승에서 밀리며 최종 6위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합니다. 본배구 진출은 실패했지만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하고자 하는 OK금융그룹과 플레이오프에 앞서 마지막 실전 무대를 갖는 현대캐피탈의 맞대결입니다. 하이라이트 만나보시죠. 선두를 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높였던 시즌이었잖아요. 전지선도 그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석점 블로킹 득점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잘 보여줬던 그런 시즌입니다. 지금 때리지를 못했죠. 왼쪽 기다립니다. 가운데 왼쪽. 그러나 오른쪽. 잘 따라갔네요. 다시 한번 레오 선수의 서브 턴이에요. 레오의 서브 득점입니다. 오늘도 터트립니다. 캥 레오입니다. 이번 지금 그 서브 득점까지 이진성이 들어와서 서브를 합니다. 잘 올렸고요. 탑에서 밉니다. 자, 받아 올리는 레오 선수입니다. 직접 강타. 박경민 허스북이 때립니다. 사이드 브로킹. 신호진의 서브. 이연승. 자, 백어택 연결 좋아요. 특히나 이제 기대하는 대목들은 23대 16이고요. 눈을 감고 자, 호흡을 정리를 했습니다. 왼손 강타 서브점이에요. 안쪽입니다. 네. 선수들 끌고 가는 어떤 선배로서의 이렇게 계속되는 서브. 석공. 자, 블로킹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좀 사인이 안 맞았네요. 이연승 마지막에는 자, 좀 급하게 플레이가 됐는데 오레오 선수도 이제 통산 2000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2세트 16대 13. 현대가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자, 오레오리 빠르게 움직이죠. 이번엔 오른쪽.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던 김선호 5000득점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립니다. 두 번 만에 때립니다. 레오 선수입니다. 왼쪽이죠. 자, 오버핸드로 오레오리 직접 해놨고 자, 부트콜 구용찬 강용우가 사인을 냅니다. 메시 석공. 신호진의 서브. 신호진도 서브가 뭐 정평이 나는 선수입니다. 도선을 넘깁니다. 그리고 미르콜 이연성 왼쪽 오레오. 레오가 각도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락아웃 시도. 동점 타 송명건 22대 22.
송명근의 서브. 왼쪽. 지금은 김선호 선수 밀렸는데요. 17점째가 됐습니다. 이석호. 이걸 띄우네요. 마지막에 파울의 선입니다. 2대0을 만드는 오케이입니다. 점수 16대17. 목목 서브. 황명호와 민미라. 왼쪽에 레오. 구용찬. 레오 스파이크 안쪽. 참 부드럽게 그리고 황동희 선수가 지난 2세트에 서브 적이 있었습니다. 팝팩. 오른쪽. 득점. 득점과 공격입니다. 자, 살리죠. 최자리 공격입니다. 아, 성공이에요? 네, 왼쪽에 와서 잘 감았어요. 허수봉 선수입니다. 19대 19 동점. 박규민 선수가 잘 밀었죠. 자, 지금 때릴 수가 없었죠. 저국기. 자, 공격 상황에서 네, 터치나 범실. 이번에도 호흡이 안 맞았는데 이거는 오려 선수가 좀 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최태웅 감독입니다. 블로킹! 안쪽이에요. 안쪽입니다. 이슈의 서브. 석공. 매치 포인트 24대 21입니다. 허수봉의 범실로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홈 마지막 경기에서 석주를 감독 3대 0으로 강팀 현대캐피탈을 누르면서 결국 두 팀 모두 이번 시즌을 끝났습니다. 꼭 껴안고 있는 최태웅 감독과 석진호 감독입니다. 홈팬들에게 3대0 완승을 선물하며 시즌을 마감하는 OK금융그룹입니다. 레오 선수가 26득점과 함께 역대 2호 개인 통산 5,000득점 달성으로 승리의 기쁨을 더했죠. 이에 맞선 현대캐피탈은 허수봉 선수와 함께 오레올 선수가 함께 분전했지만 4연패로 시즌 정규리그를 마감합니다. OK금융그룹이 연승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득점 1위, 서브 1위 자리가 확정적인 레오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까지 자신의 클래스를 좀 입증하는 듯한 그런 경기를 보여준 것 같네요. 네, 봄배구가 좌절된 OK금융그룹이 시즌 최종전을 안방에서 치렀는데요. 네. 홈팬들에게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레오 선수가 1세트에는 6득점, 공격효율 80%를 기록했고요. 2세트에는 12득점에 공격효율 79%를 기록하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상대 블로킹과 수비 타이밍을 뺏는 완급 조절로 쉽게 득점을 가져갔고요. 오늘 서브 3개를 포함해서 2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오 선수가 새 기록을 쓰기도 했죠. 네. 개인 통산 5,000득점을 달성했는데요. 박철우 선수에 이어 역대 2번째 기록이고요.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건 V리그 5시즌 만에 쓴 기록인데요. 네. 삼성화재에서 새 시즌, OK금융그룹에서 2시즌 동안 쓴 대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시즌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개막 전부터 사령탑들의 경계를 한 이유를 레오 선수가 증명해줬습니다. 네, OK금융그룹에서도 변함없는 또 실력을 입증해내면서 또 의미 있는 기록과 함께 또 이번 시즌을 마감할 수 있었던 레오 선수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OK금융그룹이 말씀 주신 대로 봄배구가 좌절되기는 했지만 또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시즌이기도 했는데요. 신호진 선수의 또 발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OK금융그룹의 봄배구는 없지만 소득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인 신호진 선수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신호진 선수는 레오 반대쪽에서 공격 루트를 뚫었고요. 빠른 스윙과 가감함이 돋보였고 백어택도 매서웠습니다. 신호진은 이번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은 선수잖아요. 시즌 막판에 꾸준히 선발로 나서면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줬고요. 6라운드에만 경기당 평균 11득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187cm로 비교적 낮은 신장이지만 프로에서의 생존법을 터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네. 최근 V리그에서도 신장은 낮지만 빠른 공격으로 살아남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신호진 선수도 프로 데뷔 첫 시즌에 좀 값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시즌을 마감하게 됐지만 또 앞으로를 더 기대케 하는 그런 기대감을 남기면서 OK금융그룹은 이렇게 정규리그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에 맞선 현대캐피탈은 4연패로 정규리그를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어떻게 또 경기에 나설지 참 많은 궁금증을 모았었는데 뭐 선택지가 있는 만큼 또 베스트 라인업이라는 걸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상의 라인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규리그 최종전에 다시 주전 멤버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광인 선수의 공백이 커 보이긴 했습니다. 정광인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서 해왔던 부분들을 다른 선수들이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김선호 선수가 선발로 나서긴 했지만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 충분히 올라오지는 못한 모습이었고요. 다른 선수들도 호흡이 잘 맞지 않거나 동선이 겹치는 등 좀 어수선한 장면이 종종 나왔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신인 세터 이현승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텐데요. 그래도 올 시즌 이현승 선수가 1번 세터로 잘 버티고 있고 배짱이 두둑한 선수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현승 선수가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고요. 이제는 또 중요한 경기들만 남았잖아요. 네. 오레올 선수가 정규리그보다는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를 토대로 또 포스트 시즌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나올지 현대캐피탈의 또 앞으로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맞선 OK금융그룹은 연승과 함께 시즌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 지는 OK금융그룹입니다. 최종 성적 16승 20패 48점으로 5위 자리에서 정규리그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4연패로 정규리그를 끝낸 2위 현대캐피탈은 플레이오프를 준비합니다. 이어서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각 구단 선수들의 코트 밖 모습을 보여드렸던 우리 팀으로 가자 특별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홍보자야, 홍보자. 너 터트는 좀 바뀐 거 없다. 수진 언니 헬스 트레이닝 잘했다. 연봉을 많이 받아서 맛있는 걸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로또 네. 형도 알 것 같아, 믹스나이. 이제 믿기로 해요. 이제 늦어야 해요. 연경 언니의 미모, 연경 언니의 재력. 나 재력. 뭐 갖고 싶나요, 다들? 나 재력. 많이. 재력 아니야? 재력이지. 근데 미모 해줘야 돼, 언니. 미모 되게 밀고 있단 말이야. 재력이죠? 재력. 저도 재력입니다. 재력으로. 애들이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미모를 고르겠습니다. 우와, 다들 반응 뭐야? 드디어 나왔어, 연경 언니 미모. 축하드립니다. 미모 있죠? 예능에 출연한다면 감독님과 힘쓰기, 희진 언니가 매니저 정찬 씨. 저는 희진 언니랑 정찬 씨 나가는 거. 왜냐면 희진 언니 맛있는 거 많이 사주거든요. 비싼 거 먹기 위해 언니 매니저로 가면. 알토스 TV에 올리고 싶은 콘텐츠는 나도 나야 왜? 희진 언니와 새끼 먹방, 혼자 찍는 브이로그. 저 희진 언니랑 새끼 먹방이야. 새끼 먹방. 잘 먹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언니랑 많이 같이 먹기보다는 잘 있으면 먹어야 돼. 추천할 만한 음식이 있나요? 힘들 때 생각나는 음식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 프렌치 토스트랑 그리고 약간 매콤한 스프인데 소스 두께가 이만하고 계란물을 그 하루 전에 이제 해갖고 재워놔. 웨이팅 선수 부위별 미인. 얼굴형. 예림 언니? 계란형 예림 언니. 예림 언니. 눈은
누구였지? 다비. 코는 지은이? 아 뭐래? 입은? 수언니로 그럼? 네, 주언니. 수언니. 몸매. 난 견언니. 나도 견언니가 저 저는 몸매가 진짜 넘사. 합성 합성해 궁금하다. 주십시오. 궁금하다. 웃길 것 같긴 해. 네. 편집 실력을. 오재정 선수와 송희찬 선수는 한 어디쯤에 위치할 것 같았지만 대략적으로 쟤는 아저씨죠. 내가 그렇게 나이 보이나? 나 실물 너무 어려 보인다는 말 진짜 많이 듣는데 너무한 거. 어려 보이세요. 혜성이는 어디 뭐 자동차 동호회 나가면 얘는 그런 좀 용품 수집에 관심 많은 그런 느낌? 약간 자전거 그 헬멧 쓰고 돌아다닐 것 같은 관상이잖아요. 칠보 쫄쫄 있고. 이렇게 선수들이 재밌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짧게 잡아고 있어요? 부담이 생각해서 그래요. 배구 실력 외에 이유로 닮고 싶은 사람. 저는 그럼 민재로 하겠습니다. 이유가 나이에 비해 강도라고요. 이 강도랑 덕분에 민재가 지금 또 미들 부크로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강도라면 제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형이 저한테 배운다고 하면은 뭐 가르쳐줄 생각은 있긴 합니다. 문성민 선수가 워낙 동안이어서 그렇지 두 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띠동갑. 그동안 살아온 삶이 좀 다르면 부딪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쉴 때는 좀 편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TV 보더라도. 네. 그래서 수봉이가 나오면 저는 안 나오죠. 그러면 좋은 점은? 수봉이가 이제 국가대표 경기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맞아요. 글로벌해져서 네. 나라별로 좀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수봉이가 팬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잘 나간다. 진짜. 아, 네. 후배라서 다행인 선수와 후배였으면 하는 선배. 아 궁금해요. 저 정민이요. 정민이. 아재 개그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오. 그거에 반응을 호응을 해주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선배였다면. 승수요. 승수 왜요? 승수 주먹이 제 주먹 2배만 하거든요.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네. 화나더라도 형은 때리지 말라고. 딱 이상형을 물어보면 딱 꼽았던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이미지? 저는 그렇게 딱히 오효주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전 사실 없다고 하면 오늘부터 만들라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자, 요즘에 좀 빠진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요즘 좀 눈에 가는 뭐 좀 방송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다시. 아 오케이. 다시. 아 그렇다면 요즘에 좀 눈에 가는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한 좀 방송인이 혹시 있을까요? 오효주 아나운서. 진짜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오유선 아나운서에게 영상 편지. 아주 많이 귀여우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뽑은 질문지를 해서 이제 영어 질문 나왔다 그러면 What do you think about me? 엘리. 엘리가 없네요. 나 어떻게 생각하냐고. 항상 진짜 볼 때마다 에너지가 넘치고 흥이 넘치는 그런 친구입니다. 99년생 친구예요. 저희 둘이. 동갑이요? 동갑이에요. 엘리짱. 가족의 친구지. 네. 시아냐, 크스나스가 민딕 만났다 마시시 민딕 그바지. 영어 아닌 것 같은데? 엘리 영어로 해야지. 네, 그동안 봤던 새로운 모습에 더 새로운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특별편이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특별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일은 V리그 최종전이 열리는 날이죠. 내일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자부는 선두권 두 팀의 마지막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으면서 챔프전으로 직행하게 됐는데요. 챔프전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 2위 현대건설을 시즌 최종전에서 만나게 되네요. 네, 흥국생명 조기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을 했죠. 네. 뭐 내일 경기 이후에 또 챔프전에서 챔프전을 하기 위해서는 9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내일 경기에서 현대건설과 경기를 할 때 분명 챔프전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전술적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또 기선 제압에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주전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올 시즌 사실은 그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 초반에 선수들끼리 어떤 선발이 잘 맞지 않아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원정 선수가 팀에 들어오고 또 그 이후로 이원정 선수는 흥국의 강점인 김연경, 옐레나 선수를 좌우로 활용을 하면서 시즌 후반에는 많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죠. 특히 그 김호철 감독은 흥국생명전 직후에 아본단자 감독이 중앙을 활용한 유럽식 배구를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예를 보면은 6라운드 아주 중요한 경기였죠. KGC 인삼공사전에서 이원정 선수가 세트 초반에 좌우를 활용을 하고 또 중후반에 중앙을 활용을 하면서 브로킹을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손쉬운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은 선수들의 개인 어떤 기록인데요. 옐레나 선수가 1,500득점에 10득점이 부족하고 또 이주아 선수가 1,000득점에 13점이 부족합니다. 네. 거기에 또 김나희 선수가 350 브로킹에 브로킹이 하나가 부족한데 아본단자 감독이 현대건설전을 최종 리허설로 생각을 하면서 그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영광까지 챙겨줄지 아니면 네. 못 뛰던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시키면서 숨은 보석 찾기를 할지 네. 그거는 아본단자 감독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기록이라는 게 또 올 시즌에 완성하는 거랑 다음 시즌에 완성하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 또 챔피언 결정전까지도 시간이 있는 만큼 이 마지막 경기를 또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위가 확정된 이후에 치렀던 직전 경기에서 또 주전 선수들에게 조금 휴식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플레이오프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올 시즌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3일이라는 시간이 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는 꼭 반드시 보완해야 될 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활약하던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나간 자리를 얼마큼 메꿔주느냐, 난 자리를 얼마큼 든 자리로 막 메꿔줄 수 있느냐, 네.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야스민이 빠진 어떤 공격력, 몬타뇨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 몬타뇨 선수가 국내 리그에 투입이 되면서 많이 적응을 해가고 있지만은 몬타뇨 선수가 큰 공격을 해줌으로써 챔프전에서 또 내일 경기에서 분명히 큰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김연경 선수의 부상인데요. 김연경 선수의 부상을 김주화 선수와 또 이영주 선수가 얼마큼 강한 자신감으로 또 희생 정신으로 해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수비 적응력도 살아나야 되고요. 네. 또 세 번째는 황민경 선수와 고이림 선수가 크고 작은 부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얼마나 역할을 해줄지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네. 정지훈 선수의 활약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한 경기를 통해서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 강성현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고요. 또 심도 있게 선수들에게 또 훈련과 어떤 방법도 많이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시즌 초반에 15연승을 달리던 현대건설로 다시 돌아가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 분의 아쉬움을 가졌던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순위표는 모두 정해졌지만 또 시즌 최종전에서 두 팀이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나올지 여자부 경기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자부는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이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에서 감독의 부재 속에서도 선수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비록 올 시즌 최하위로 마무리를 짓긴 하지만 또 마무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삼성화재가 안방에서 정규리그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상대는
정규리그 1위 팀 대한항공인데요. 이미 순위가 확정됐고 봄 빼고 향방도 가려진 상황이잖아요. 예, 삼성화재는 최근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미들블러커 김준우 선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치열한 신인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팀 성적은 저조하지만 기록 부분에서는 압도적입니다. 34경기를 치르면서 무려 20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신인 박성진도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미들블로커 양희준도 코트를 밟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다음 시즌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삼성화재인데 내일 펼쳐지는 마지막 경기에서도 그 밑그림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그 가능성을 조금 더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맞서는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진 경기에서도 이기면서 또 강팀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저희가 여자부 흥국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항공도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또 마지막 경기를 어떻게 나설지도 궁금합니다. 네, 강팀의 조건 중 하나가 두꺼운 선수층인데요. 네. 대한항공도 역시 이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직전 경기에서도 주전 멤버들을 빼고 세터 유강우와 아포짓 임동혁, 정한용과 이준 등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베스트 7이 워낙 견고했던 대한항공인데 어느 순간 백업 멤버들까지 탄탄해진 모습입니다. 기나긴 시즌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됐고요. 앞으로 중요한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그 위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도 정규리그 최종전인데 또 어떤 선수들을 점검하고 어떤 조합으로 나설지 궁금하고요. 사실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의 작전판에는 영어로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슬로건과 그림이 있는데요. 네. 이 대한항공의 미래들에게도 좀 의미 있는 메시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마지막 경기 최종 순위가 확인이 된 경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볼거리가 많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자부 경기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22일에 개막한 이번 시즌 5개월의 긴 여정도 지나서 어느덧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까지 저희 KBSN 스포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KBSN 스포츠를 통해 즐겨주시고요. 경기 끝난 이후에 에브리데이 스페셜 V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